오늘은 2차전지 대장주 종목별 업종별 정밀 분석 후에 관심 종목까지 알아볼 테니까요. 2차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4대 핵심 소재 부품 가격 구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격 구성을 보게 되면 양극재가 가장 비싸고 배터리 가격에서 51%를 차지하고 음극재 12%, 분리막 7%, 전해액 4%, 감각삼각비 2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4대 핵심 소재 부품 속에서 큰 틀에서 보면 순환 상승이 나오고 있지요.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에코프로 비행과 표스코 퓨처엠인 양극재가 가장 먼저 상승 후에 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엔캠, 전해액의 엔캠이 가장 크게 상승 후에 꺾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양극재, 대조전자 재료가 상승을 시작해 있고 아직 분리막은 조용하고요. 그러면 다음 상승은 분리막 쪽에서 나올 수 있지요.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올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4대 핵심 소재 부품 각각의 대장주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양극재의 대장주들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그 다음 분리막에서는 WCP, SKII 테크놀리지, 요 중에서 대장주 어떤 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는 뒤쪽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전해액은 엔캠, 동아기업 솔브레임 홀딩스, 그리고 음극재에서는 대조전자재료, 이렇게 대장주입니다. 먼저 2차전지 4대 핵심 소재 부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장주 속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공부를 해나간다 생각을 하시고요. 가장 먼저 지금 크게 상승 후에 꺾이려고 하고 있는 엔캠 먼저 정밀 분석을 할게요. 엔캠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작년 1분기 실적이 149억 흑자랐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이 적자로 118억 크게 적자가 났습니다. 주가는 크게 상승 후에 이렇게 적자가 났다. 조심을 해야 되죠. 여기에다가 전환청구권 행사 대량의 261억 대량의 전환청구권 행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고점이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전환청구권 행사는 다른 게 아니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최소한 1년이 지나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 실현을 한다 보면 되고요.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을 할 때 미리 전환사채가 발행이 될 때 얼마로 전환된다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전환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먼저 193억 2억 원 주당 72,603원의 주식 전환이 됐고 66억 원 68,048원의 주식 전환, 합쳐서 평균 내면 261억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당 평균 가격이 71,451원입니다. 그러면 전환가액하고 현재 주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전환가액에 비해서 주가가 290% 높은 위치입니다. 즉 전환사채를 주식 전환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전환사채 가진 세력이 주식 전환 후에 빠져나가게 되면 주가는 빠져나갈 동안 흔들리고 하락을 할 그 이후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엔캠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기는 어렵다. 고점에 와 있고 꺾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전해액 대장주 엔캠이 꺾이게 된다면 부대장주인 동아기업이나 솔브레인 홀딩스도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음극재 대장주인 대조전자재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조전자재료는 먼저 실적 측면에서는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2억에서 올해 1분기 50억으로 늘어났고 매출액도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증가가 됐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 좋은 점이 뭐가 있나 하면 공매도
작년 공매도 금지가 됐을 때 공매도가 71만 주인데 공매도가 17만 주로 확 줄었습니다. 공매도가 줄고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다.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특히 언급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내년 후내년 전기차 대중화가 되죠. 전기차 대중화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충전, 얼마나 짧게 충전을 해서 멀리 가느냐, 여기가 중요하죠. 이건 과거에는 어떻게 봤냐 하면 기술적으로 양극재에다가 니켈 함유량을 높이면서 충전 속도를 줄이려고 했는데 니켈 함유량이 기술적으로 최대 함유량까지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극재에서 충전 시간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꿈의 언극재 소재인 뭐라 그럴까요? 실리콘 언극재죠. 실리콘 언극재를 최대한 포함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5분 만에 500km, 600km 충전을 해서 갈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까지 가지 않았지만 실리콘 언극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실리콘 언극재를 양산을 한 기업은 대조전자재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산을 해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조전자재료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대조전자재료는 대량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앞에 엔캠은 발행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 주당 전환되는 전환가액이 나오죠. 이 전환가액하고 주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610억 대량의 전환사채 발행되는 주당 전환가액은 12만 3,922원입니다. 현재 주가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죠. 따라서 이런 전환가액까지 오게 되면 매수가 가능한 위치고요. 매수 후에 얘도 한 1, 2년 후에 엔캠처럼 크게 상승해서 전환사채 세력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도 큰 수익이 날 수 있죠. 따라서 중기 전략으로 본다면 전환가액 12만 3,927원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순환매를 기다릴 수 있는 분리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항상 대장주들은 글로벌 캐파가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분리막 글로벌 캐파가 있는 종목 알아보게 되면 SKI 테크놀리지, WCP 두 개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캐파를 가지고 있는 분리막은 이 두 종목이고요. 요 중에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먼저 WCP입니다. WCP는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160억에서 6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을 보게 되면 750억에서 1224억 매출액이 확 줄었고 그러면 분리막 가격이 반등을 한다면 실적이 확 좋아질 수 있죠. 이번 3, 4분기 반등할 확률이 높고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미래에셋에서 리포트에서 그렇게 나왔고 뒷부분에 리포트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공매도에 대해서는 WCP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공매도 부담도 없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SKI 테크놀리지는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공매도가 아직 줄지 않았다. 따라서 SKI 테크놀리지보다는 WCP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순환매를 위해서 분할 매수 천천히 가능합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또 개인 투자분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극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양극재는 아직도 여러분 참 뭐라 그럴까요? 공매도 세력이 정말 끈질기죠. 공매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매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아직 어렵고 실적 또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정말 크게 줄였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양극재,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대장주를 지켜보다가 공매도가 감소하는 시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전기차 핵심 4대 소재 부품 같은 경우들은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 후내년 이런 캐점 현상이 지나고 대중화가 됐을 때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지요. 이거 크게 상승을 바라보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매도가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턴을 하는 이런 시점이 오게 되면 조금 상승을 하더라도 매수해서 가는 전략입니다. 저는 이런 시점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LNF나 코스모 신소재도 아직 실적적인 측면에서 LNF는 큰 적자가 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아직은 매수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미래에셋에서 이런 배터리에 들어가는 4대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리포트 나왔는데 그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일단 보는 방법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P 들어가 있는 P는 가격입니다. 가격. Q는 물량입니다. 가격 곱하기 물량하면 이게 실적이 되죠. 따라서 수익성이 얼마나 좋냐 나타내는데 배터리 셀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수익성은 크게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대로다.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양극재도 수익성은 그대로다. 접근하기 어렵고 동박이 가격도 좋아지고 물량도 늘어나고 수익성도 좋아진다. 동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동박은 다른 게 아니고 언극재에 들어가는 구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동박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해액도 가격 수익성은 그대로다. 전해액 올려도 수익성은 그대로다. 전에 크게 상승해서 실적 안 좋은데 4분기까지 수익성도 그대로다. 엔캠 접근하기는 어렵지요. 분리막을 보게 되면 3분기, 4분기 가격이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리막 다음 순환 상승을 위해서 WCP 분할 매수 가능하다. WCP지요.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동박 가장 실적이 좋을 거라고 미래에셋 리포트에서 나온 동박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박을 보게 되면 전기차 대중화가 되고 전기차가 계속해서 시장이 성장하면서 동박 시장도 계속 성장을 합니다. 연 27%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동박 기업의 전략을 보게 되면 일단 전기료가 산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국하고 그래도 조금 경쟁이 낮고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확 올리는 바람에 북미 시장에서는 이제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관심을 가진다. 설명을 드리고 동박 기업은 한 3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솔루션 첨단 소재, SKC 실리콘이 있는데 솔루션 첨단 소재와 SK 넥실리스는 적자가 크게 났고 특히 SKC 넥실리스 같은 경우는 큰 적자에 따라 심한 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접근하기는 어렵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말레이시아 유럽 진출에 나가 있고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실적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먼저 솔루션 첨단 소재와 SK 넥실릭스는 140억, 399억, 올 1분기 크게 적자가 났다.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죠. 대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작년 1분기 61억 흑자에서 올해 43억 흑자. 흑자가 잠깐 줄었지만 매출액이 큰 폭의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 물량이 하가고 가격이 증가한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진다. 여기에 따라 동박 기업 중에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조정시 관심 가진다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우리가 4대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서는 살펴봤지만 가장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있어하는 리튬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원자재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기업,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사용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현재 리튬 가격 먼저 보게 되면 리튬 가격은
조정을 받고 올초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리튬 가격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반등이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시장, 북미 시장에서 중국 리튬 생산은 못 들어오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가장 먼저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은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보게 되면 지금 중국이 관세를 높이고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서 중국 폴리실리콘 가격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중국에서의 폴리실리콘 가격보다 프리미엄의 중국을 제외한 폴리실리콘 가격이 비싸지요.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이렇게 되면 리튬 가격도 똑같이 갈 거로 봅니다. 보게 되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못 들어오게 하게 되면 중국을 제외한 리튬 가격은 프리미엄을 붙고 가격이 상승을 할 거다. 그러면 리튬 관련주들은 내년부터 필연적으로 리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주가는 상승을 한다. 가장 리튬의 대장주,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죠.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내년부터 생산이 재개가 되죠. 내년에 2.3만 톤, 후내년에 9.6만 톤 리튬이 생산이 되고 특히 내년부터 중국산 못 들어오게 북미가 막아준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포스코 홀딩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홀딩스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 저항을 받고 상승을 못하던 부분을 돌파 후에 그런 부분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포스코 홀딩스 가격에서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 내년 후내년을 바라본다 생각을 하시고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견디셔야 되고 내년 후내년 리튬 가격 반등 호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상승 기대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인내를 하시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중소형주 관련주 한 종목 보도록 할게요. 중소형주는 리튬은 아니고 리튬염입니다. 리튬염. 후승입니다. 리튬염. 후승에 대해서는 반도체 액진가스 생산하는 기업인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다가 생산 중단을 했다가 올해 4월부터 생산 재개를 했으니까 이것 또한 호재고 그리고 리튬염 전해질이죠. LiPF6 리튬염에 대해서는 공장 투자를 했다가 공장 전설이 올해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용 액친가스도 생산이 재개가 됐고 리튬용 공장 정설도 완료가 됐다. 그러면 하반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설명을 드리고 대신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주기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반등은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대응 전략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후성 차트인데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적자에 따라서 하락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직전 적정 7,000원이 손절 라인이고 7,000원에서 반등을 본다 했죠. 아직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반등은 120일 이동평균선 위로 한 차례 반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 다시 조정이 나오면 재매수, 반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 조정이 나오면 재매수 이렇게 하다가 1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데드크로스가 되고 정배열이 형성이 되면 그때는 매수해서 중기로 보는 전략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항상 중소형주는 손절 라인 7,000원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2차 전지 제가 핵심 4대 소재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 그러면 2차 전지 제외하고 중소형주나 테마주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는 알고 해야 됩니다. 제 유튜브 이희건 경제TV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제가 핵심 매매 기법 10배 상승을 하는 거 그리고 30배 상승을 하는 어떤 순환 30배 상승 10배 상승 그래서 핵심 기법 다 알려드리고 소액으로 부자 될 수 있는 기법 알려드리고 기법 적용을 한 적용 사례까지 설명을 드리니까 이거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공부하시고 그래도 어렵고 나는 지금 너무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올해부터 제가 채널 회원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채널 회원님 가입을 하시면 핵심 기법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또 핵심 종목까지 공유를 하시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채널 회원 가입 고민을 하시고
가입비는 여러분들 부담 안 되는 가입비로 책정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2차 전지 핵심 4대 소재 부품 알아봤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 항상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 여러분님들이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실 때마다 제가 힘이 뿡뿡 나시니까요.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셔서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